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년의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50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노후 준비가 된 은퇴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은퇴자 중 당장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60.5%, 즉 10명 중 6명이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은퇴 후 재취업 성공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재취업을 해도 70%는 2년을 못 채우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접하면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데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도 막막한데 당장 일상이 바쁘다 보니 머리 아픈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직장인, 주부, 은퇴를 앞둔 분, 또 이미 은퇴를 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상황이 다르니 제 경험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노후 준비하는데 약간의 힌트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수익을 늘려가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와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투자 수익 이렇게 4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익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수익은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입금이 되면 바로 환전하지 않고 환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환전을 해서 다른 투자처로 옮깁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와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과 투자 수익은 제 용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받는 연령도 5년 미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높일 계획입니다. 개인연금도 비슷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현역으로 일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현실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경력이 있어도 취업하기 힘들고 50이 넘으면 일자리 잡기는 더 힘들어지고 60이 넘으면 이력서 내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40대 후반쯤에 노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내 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직장을 다니며 준비를 했는데요. 무자본으로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약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먹고 살기 바빠서 내버려뒀다가 다시 시작을 했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 네이버 블로그보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노후에 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은 둘 다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보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이사양 잡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어떤 일을 하던 발판이 되어줄 수 있고 단 50만 원의 수익이라도 꾸준히 낸다면 1억을 투자해 원룸 월세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휴 마케팅인 쿠팡 파트너스를 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주부든 개인 사업자든 누구에게나 대부분 필요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 이웃 중에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카페 마케팅은 물론 원두 판매도 하고 있고 강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을 올리는 분도 있고 부동산 하는 분들도 블로그는 기본이고 요즘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블로그든 온라인 플랫폼 좋은 점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 수입은 기본이고 저 또한 다양한 협업 제의와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온라인 관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돈이 되나? 그걸로 생활할 수 있어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꾸준히 공부하고 1년 정도 성실히 하면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1년 정도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면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 직장에 다니며 티스토리 블로그와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관련 정보를 찾아 공부를 했습니다. 전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요.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관심이 생기면 그걸 혼자서도 잘 배웁니다. 포토샵과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전문가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영상을 만들어 올릴 정도는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는 비교적 다루기가 쉬운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프로그램을 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독학을 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모르는 분야를 시작하려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알려주는 걸 반복해서 듣고 메모하고 직접 실행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노후에 잘 살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인데요. 너무 악필이라 부끄러워 안쪽은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전 유튜브를 볼 때도 좋아하는 강의는 반복해서 듣고 노트에 메모를 꼭 합니다. 독서를 할 때도 반복해서 읽고 메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길을 걷다가도 핸드폰 메모장에 생각을 남겨둡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두 콘텐츠가 되어 수익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꼭 직장에 다녀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사는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일을 해야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온라인에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탐색하고 있는데요. 직구 대행과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 라벨링도 있고 요즘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소리 좋은 분들은 유튜버 대본을 읽어주고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재능을 판매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크몽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도 팔아 할 정도로 다양한 재능을 판매하는 개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 걱정, 노후 걱정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끈기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자신의 경험에 녹여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막연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척척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능력을 키우고 시도하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배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교육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만 앞서기도 하죠. 마음만 뒤숭숭하고 현재 삶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노후 3대 고통이라고 하면 가난, 외로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노후 3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다운 노후 자금 준비하기. 여러분, 노후 자금 충분히 준비하셨습니까?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도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사람마다 필요한 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물론 필요하지만 풍족하지 않아도 내 씀씀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씀씀이를 조절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습관 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또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노후 소비 습관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요즘 2030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도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해 주식 반토막 나고 부동산도 끝없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꿈을 갖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너무 큰 부자들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마음도 괴로울 뿐 아니라 자칫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내 경제력 안에서 소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면 노후 경제적 재앙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공포 버리기. 대부분의 노후 준비가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은데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과 불안이 늘어납니다. 몸이 약해지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현재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안과 공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커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죠.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줄어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나이 듦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불안과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은퇴 후에 다단계나 금융사기에 당하는 이유도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장사하는 것도 모두 공포 마케팅이죠. 노후에 혼자 되면 모두 고독사 한다는 말도 하는데요. 혼자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 노후에 대해 공부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좋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매체에서 그리는 나이 든 사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꼰대다, 답답하다, 고집이 세다, 딴소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겐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노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그리면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부정적으로 그리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도 잘하기. 오래전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어린이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어린이가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혼자 밥 먹고 무엇이든 혼자 잘하는 어린이가 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만 혼자서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른도 혼자서 잘해야 됩니다. 요즘 20, 30대 남자들은 밥도 잘하고 빨래도 대부분 잘하는데요. 중년 남자들 중에 아내의 도움 없이는 먹고 입는 것을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0세 이후 혼자 된 남성들은 여성의 3분의 1도 안 되고 아내가 사망한 뒤 1년 안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일상생활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잘 살려면 남녀 모두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 좋겠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혼자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내 두 다리로 못 걸으면 누군가의 돌봄을 기다려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보면 참 슬프죠. 내 두 다리로 걸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걸으면 마지막까지 내 가치를 지키고 의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버티는 노후가 아닌 새로워지는 노후가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 폐지 죽고 살지 않으려면 꼭 키워야 하는 두 가지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대학생 아들에게 20대 최대 관심사가 무엇냐고 물어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돈이라고 하더군요. 친구들 중에 코인과 주식 투자하는 애들도 많고 어떻게 돈을 벌까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요즘은 세대를 막론하고 돈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며 새해엔 머니러쉬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예전 미국에서 금강이 개발될 때 사람들이 금을 채굴하겠다고 달려드는 걸 골드러시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금 대신 돈을 주겠다고 달려드는 걸 머니러시라고 합니다. 사실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돈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격변하고 경제 여건 팍팍한 시대에 가난하고 비참한 노후를 막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능력 공유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걸 문맹 까막눈이라고 하죠.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80대 할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버스로 다닐 때 오줌이 마려워 죽을 지경이 돼도 휴게소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니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찾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식들한테도 글을 모른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글자를 아니 옛날에 겪은 이야기를 웃으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윗세대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 문맹률이 높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한 삶을 산 노인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세대는 글을 읽고 쓰는 건 할 수 있지만 금융문맹, 디지털 문맹 때문에 가난하고 불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문맹은 금융지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즉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줄어드는지, 돈의 가치가 왜 오르고 내려가는지, 돈이 어떻게 인간의 삶이나 경제활동에 연관되는지 모르는 것인데요. 예전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전략하고 저축하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금리 5% 시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투자 없이 사는 것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금융지식이 많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금융문맹은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젊은 시절 벼락거지는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는데 노후의 벼락거지 되면 가난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디지털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많이들 아실 겁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 대형 은행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죠. 지금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은행 지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을 땐 은행을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페나 식당, 마트도 무인 계산이 점차 늘어나고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후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요. 병원 접수와 업무도 점차 디지털화 될 거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도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죠. 물론 지금은 대면으로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 업무도 디지털로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 있던 직업은 대부분 온라인화 되었고 앞으로 더 온라인화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을 모르면 생활이 불편하고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요원해지겠죠. 저 또한 지금까지 금융문맹, 디지털 문맹으로 살아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곤 합니다. 메타버스, NFT 등 너무 생소한 개념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생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을 보면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숙지하는데 중년들은 뭔가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듣고 읽어도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어렵고 생소하다고 금융문맹, 디지털 문맹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세상의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죠. 세대불문, 투잡, N잡은 물론 레버리지를 적극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 어떤 돈벌이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중년들의 고민은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윗세대에선 문맹인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았던 것처럼 지금은 금융문맹, 디지털 문맹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보 격차가 커지고 직업과 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상황이 다르니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다가올 미래엔 금융과 디지털을 모르면 일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힘들게 모은 자산을 불리는 것도 요원해지는 시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융과 디지털에 익숙하고 능숙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생활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 내 존엄을 지키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금융문맹,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과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